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대형은행 지점 안. 검소한 차림의 최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느 노인과는 다르게 개량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깔끔하게 빗어넘긴 하얀 머리카락과 단정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익숙한 발걸음으로 은행 안쪽에 위치한 창구로 향했습니다. 붉은색 카펫이 깔린 VIP 상담실이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신입 은행원이 할머니를 확인하더니 짜증나는 목소리로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말순입니다. 올해 78,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지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개량 한복을 입고 조금은 낡은 가방을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환하게 반겨주었어요. 은행 안은 분주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젊은이들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오가고 비즈니스 가방을 든 중년 신사들은 창구 직원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등이 약간 굽었기에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장 부장님, 오늘도 멋지시네요. 직원들의 밝은 인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누구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지요. 저는 괜찮아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더 이상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VIP 창구가 보였어요. 30년 넘게 이 은행을 이용해온 저는 늘 그곳에서 업무를 봤지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낯선 얼굴, 젊은 여자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박지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공손히 물었어요. 박지현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VIP 고객 전용 창구예요. 일반 창구는 저쪽입니다. 아, 저는 항상 여기서 거래했는데. 당황한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제야 박지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짜증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시 한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VIP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창구로 가셔야 해요.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자리 창구에서는 다른 직원이 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더 서글퍼 보였습니다. 제 통장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박지현이 끊었어요. 할머니, 지금 손님이 많아서 바쁩니다. 저쪽 일반 창구로 가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또 누군가는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자산이 무색하게 오늘 저는 그저 한 명의 귀찮은 노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때 옆에서 다른 직원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은 왜 이렇게 자기 자리를 모르시는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제 통장에는 150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큰 결심을 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겠지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이 평소와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통장을 쥐고 있었어요. 낡은 통장 속에 적힌 숫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0억.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이에요.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으로 시작해 하나둘 늘려갔지요.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에도 꾸준히 투자하며 모아온 돈입니다. 겉으로는 검소한 할머니지만 내 통장은 그렇지 않다는 게 우습기도 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다니.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이용해온 은행이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예전에 늘 응대해주던 김 부장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래된 집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오늘 은행 다녀오셨어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자주 보지 못하지만 항상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응, 다녀왔어. 근데 오늘은 좀 이상했어. 저도 모르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VIP 창구에서 쫓겨났는지, 직원들이 어떤 태도로 나를 대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고요? 당장 항의해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달랬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한 것이 있었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내일 그 은행에 갈 거야. 그리고 모든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30년 넘게 거래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더 이상 그곳에 내 돈을 맡길 이유가 없지.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내일 한국에 들어갈게요. 함께 가시죠.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할 일이야. 너는 사업에 집중해.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은행의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내 돈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그들의 태도는 달라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가장 깔끔한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150억 원이 움직이는 날이구나.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내 자산의 가치를 당당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VIP 창구로 곧장 향했어요. 여전히 박지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뵀죠? 박지현은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눈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어요. 아, 할머니. 죄송하지만 여기는 VIP 고객 전용 창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있어요. 내 통장을 먼저 확인해 주시겠어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박지현이 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자마자 박지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을 약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최말순 고객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박지현은 몇 번이나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점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박지현은 뒷문으로 급하게 사라졌어요. 몇 분 후 키가 큰 중년 남성이 박지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재훈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말순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불편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재훈 지점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재훈의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려고 왔어요. 순간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지연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금액을요? 혹시 다른 상품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건 아닌지? 아니요.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은행을 이용할 예정이에요. 이재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제 이 은행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박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은행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어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이재훈은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인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이면 사전 예약이.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주세요. 이재훈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박지연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했고 박지연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행 로비의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은행 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150억이 빠져나간다는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 은행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이재훈 지점장의 사무실은 긴급회의로 북적였어요. 제가 인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뒤편에서는 부산한 움직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서둘러 오가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최말순 고객님이 왜 갑자기 150억을 인출하신다는 거야? 본사에서 급히 달려온 듯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VIP 관리부장 김성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VIP 고객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친절하게 대응했어요. 이재훈의 설명에 김성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최말순 고객님은 우리 은행 타프 10 고객 중 한 분이시라고.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서류 작성에 집중했어요.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박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 괜찮아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박지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니요.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지요. 박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어제 많이 피곤해서. 아니, 그건 변명이 안 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은행과의 30년 인연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을 마치자 이재훈 지점장이 다가왔어요. 고객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특별금리와 함께. 이 지점장님, 결정은 이미 내렸어요. 제 돈은 저를 존중해 주는 곳에 맡기고 싶습니다. 이재훈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김성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최말순 고객님, 제가 본사 VIP 관리부장 김성태입니다. 이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특별히 보내드릴 사은품과 함께. 김 부장님, 제가 필요한 건 사은품이 아니에요. 그저 인간적인 대우였을 뿐이죠. 김성태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고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되실까요? 제 대답을 기다리는 그들의 표정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저는 150억 원이 이체된 새로운 은행의 통장을 들고 은행을 나섰어요. 뒤에는 굳은 표정의 이재훈과 눈물을 글썽이는 박지현, 그리고 망연자실한 김성태가 남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은행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가 남긴 빈자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될지 아마 그때까지 아무도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은행에서 친절한 대우를 받으며 VIP 룸에 앉아 있었어요.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150억 원의 자산 운용 계획에 대해 상담받고 있었죠. 최말순 고객님,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은행의 VIP 담당자는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어요. 나이가 지긋한 부장이었는데 겉모습이 아닌 저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좋으시네요. 당연합니다. 고객님과 같은 분들이 평생 노력해서 모으신 자산이니까요. 그 가치와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인데 30년간 거래한 은행에서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제가 떠난 은행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재훈 지점장은 김성태 부장과 함께 본사 임원들 앞에서 엄중한 질책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루 만에 150억이 빠져나갔다고요.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고 해요. 이재훈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 직원의 실수였고. 실수? 그게 변명이 됩니까? 고객을 대하는 기본 자세도 없는 직원을 어떻게 VIP 창구에 배치했습니까? 임원들의 질책이 쏟아졌고 이재훈과 김성태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지연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제 자산이 빠져나간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의 신뢰도, 직원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은행의 직원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저를 되찾기 위한 대책을 필사적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최말순 고객님, 저 이재훈 지점장입니다. 찾아뵙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지점장님, 오셔도 좋아요.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비가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도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그날 오후, 이재훈과 김성태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재훈과 김성태는 정장 차림으로 제 집을 방문했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들은 공손히 인사했어요. 최말순 고객님, 찾아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재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집은 넓지만 소박했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수십 년간 모아온 작은 소품들로 꾸며진 평범한 공간이었죠.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김성태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 자산이면 강남 한복판에 펜트하우스도 가능할 텐데. 이재훈이 얼른 그를 쿡 찔렀어요. 저는 못 들은 척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차를 내려놓자 이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객님,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알고 있어요. 돈 때문에 오신 거죠? 제 직설적인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재훈이 머뭇거리며 답했어요. 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정말요? 제가 평범한 할머니였다면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이재훈과 김성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두 사람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고객님의 자산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솔직함은 인정할 만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김 부장님, 제가 원했던 건 특별한 대우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뿐이었죠. 이재훈이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이 기본을 잊고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중한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자 두 사람은 기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제 변호사였어요. 공식적인 인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성태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마음을 바꾸실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최고 금리와 함께. 김 부장님, 이건 금리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지요. 대화 중에 제 태블릿이 알림을 울렸어요. 인터넷 뉴스에 제 이야기가 실린 모양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VIP 고객을 몰라본 은행. 하루 만에 150억 원 고객 잃어. 이재훈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언론에? 걱정 마세요. 제가 알린 건 아니에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금방 소문이 나기 마련이죠. 김성태가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본사에서 상황 파악을 위한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제게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고객님,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박지현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박지현 씨요? 그 아이는 괜찮나요? 많이 상심해 있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젊은 직원의 실수가 그의 커리어에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그 아이를 대하지는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거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인터넷에는 이미 제 사연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요즘 은행들 정말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형편없죠.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옷차림으로 사람 판단하는 세상. 150억 고객을 놓친 은행. 자업자득이네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